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위생명정보학연구실 이시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오디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구축한 E형 당뇨병 환자의 하트 페일러 예측 모델에 대해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SGLT2I, GLP-1 등의 E형 당뇨 치료제가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연구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SGLT2I, GLP-1의 투약을 권장하고 TZD를 지향하는 등 환자의 동반 질환에 맞추어 상세하게 약제 투약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트 페일러와 같은 동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연구진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발병 초기 시점의 동반 질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초기 치료 단계부터 적절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경제적, 보건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모델들은 대부분 당뇨 후기 단계의 환자군을 이용하여 선제적 예방 연구와는 맞지 않았고 EH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상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 규모의 절대적 한계로 모델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EHR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포함한 미국의 5개 CD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 한계를 극복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이용한 5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옴옵 CDM 데이터 포맷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중 옵텀 EHR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이상 쌓은 최소 1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모델 구축에 활용하였습니다. 코홀트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당뇨 약제를 투여하고 3개월 후까지도 HbA1c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2차 약제의 투여가 권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진은 초기 당뇨 환자군을 판별하기 위해 2차 약제의 투여 시작 지점을 인덱스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메트포르민이 1차 약제로 많이 채택되기 때문에 기존에 메트포르민을 투여하던 성인 환자 중 SU, TZD, DPP4I, GLP-1, SGLT2I 중 하나라도 추가로 투여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추적하여 헐트 페일러가 발생하면 아웃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슐린의 경우 중증 당뇨 환자 대상으로 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2차 약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헐트 페일러 이력이 있거나 코호트 엔트리 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타겟 코호트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메소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개발 과정에는 오디시에서 제공하는 R 패키지 라이브러리인 하데스에 포함된 PLP 패키지를 이용하였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난 뒤 내부, 외부 두 번에 걸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밸리데이션을 위해 랜덤하게 추출한 75%의 데이터만 트레이닝에 활용하였고 25%의 데이터는 밸리데이션에 사용하였습니다. 라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 보정을 진행하였고 에이지와 섹스 두 가지 변수만을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 모델의 최소 보장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 밸리데이션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모델에 나머지 4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넣고 결과가 얼마나 균일한지를 ROC 커브와 AUC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모델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AUC가 모두 좋았으며 그중 CCAE, 옵텀 클린포메틱스, 옵텀 EHR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섹스와 에이지만 이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의 경우 성능은 풀 모델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나 최저 AUC가 0.64로 불충분한 조건 하에서도 일정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MDCR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의 경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점이 대상 환자 에이지의 범위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민 에이지가 73세로 상대적으로 매우 고령 환자군이며 이에 따라 목적한 초기가 아닌 중증의 당뇨 환자인 경우가 많고 헐트 페일러의 위험도에 있어서 에이지로 인한 바이어스가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능이 가장 좋았던 CCAE, 옵텀 클린포매틱스, 옵텀 EHR 3개 모델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probability는 heart failure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며 X축의 predicted probability는 모델을 통과하며 예측된 probability를 10분위로 나누어 그룹별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 Y축의 observed fraction with outcome은 해당 10분위 그룹별로 원본 데이터에서 계산된 실제 outcome fraction이며 위아래로 늘어지는 선은 해당 값의 신뢰 구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모두 실제 데이터와 매우 근접한 예측 결과를 보였습니다. 야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현한 코버리에이트는 CCAE가 195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든 모델의 성능이 비슷하게 좋으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버리에이트 수가 가장 적은 CCAE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이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의 장점은 첫째,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타 연구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 구축에 사용하는 DB가 아니더라도 OOP CDN 포맷 데이터라면 인풋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5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며 매우 큰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었고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 간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강력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효과를 얻었습니다. 셋째, 이용한 5개 데이터베이스 중 4개가 건강보험 데이터로 EHR 데이터에서 얻기 힘든 환자의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을 모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축한 모든 모델에서 균일하게 매우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타겟 코홀트 구축 단계에서 인덱스 데이트 전후의 헐트 페일러 발생 여부와 약제 투약 여부만 고려하고 이외의 다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이 된 환자분 중 이미 헐트 페일러 위험도가 높아 관련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는 헐트 페일러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타겟 코홀트 구축 시에 코베리에이트로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제거하지 않은 코베리에이트 요소가 많아 나소를 이용하여 코베리에이트를 제거하였음에도 가장 적은 CCAE 모델이 195개라는 큰 숫자를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코베리에이트를 임상 환경에서 모두 하나하나 고려하여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 활용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